안녕하세요. 빠르게 다 보는 뉴스, 메타뉴스입니다. 12월 24일 국내 코로나 감염자 6,233명, 재원 위중증 1,084명, 사망자 56명입니다. 미국 26만 2,896명, 영국 12만 2,760명, 독일 3만 4,420명, 프랑스 8만 6,555명, 일본 247명, 중국 87명입니다. 방탄소년단 슈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속사는 슈가가 23일 국내 입국 직후 PCR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슈가는 8월 말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로 현재 경미한 증상으로 재택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거예요. 한국 시간 23일 박항서 베트남 대표팀이 싱가포르 칼람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0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 4강 1차전에서 라이벌 태국에 0대2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명백한 파울에 휘슬을 불지 않은 심판에 매우 억울해한 박항서 감독은 VAR 도입을 주장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양현종 선수가 보장액 55억, 선거 옵션 48억으로 4년 총액 103억 원의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난 지 10개월 만에 기아로 돌아왔습니다. 롯데의 손아섭 선수는 64억 원의 지역 라이벌 NC로 포수 강민호도 삼성과 4년 총액 36억에 재계약하였습니다. 사상 최고의 성능을 갖춘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25일 발사됩니다. 1996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제임스 웹 망원경은 애초 2007년 발사 예정이었지만 기술적 난제와 여러 우여곡절 끝에 계속 미루어지다가 드디어 25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허블 망원경에 이어 신기한 사진들 많이 보겠네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2년을 선고받고 4년 8개월가량 복역 중이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특별 사면됐습니다. 건강악화로 지난 22일부터 서울 삼성병원 20층 VIP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인데요. 12월 31일 0시, 즉 1월 1일을 기해 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좋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그녀의 건강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어깨 질환과 허리 디스크 그리고 정신 불안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치아 상태가 안 좋아 요동식을 먹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한 달 입원 계획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입원이 연장되어 입원 치료를 계속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아픈가 봅니다. 이번 사면에는 2007년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후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2027년까지의 한 전 총리의 피선거권 제한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다른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건 안 되네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후보는 존중은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강력한 유감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갈라치기 사면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물타기라며 주장했습니다. 참 다양하네요.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됐던 이석기 씨도 24일 가석방됐는데요. 박근혜 씨 석방과 관련하여 악랄한 탄압으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쳐넣은 사람이 사면이 되고 그 피해자는 가석방이라는 형식이 참으로 통탄스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많은 일이 일어나니 정신없네요. 조국 사태 주요 의혹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판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동양대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제출한 PC에서 나온 증거들을 모두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이 되면 검찰의 조국 사태 관련 기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1, 2심에서 다른 혐의까지 4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코로나 중환자를 일반 중환자실로 옮기라는 정부의 명령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명령을 받은 210명 중 22명이 이동 전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제 이동 논란의 정부는 치료 중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요즘 위중 증환자가 많이 나오는 건 알겠지만 기존 중환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립병원 8곳의 간호사 월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올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업무 강도가 낮은 파견 간호사가 본원 간호사보다 2~3배 많은 수당을 받는 급여체계의 간호사 이탈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공병원은 자체적으로 임금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현장에 맞는 보상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게 진짜 시급한 것 같아요. 식약처는 화이자사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다음 주쯤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미 30만 명분 이상 구매를 위한 화이자사와의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16만 2천 명분에 대해 계약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자사에 이어 머크사에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도 미국 FDA 긴급 승인을 받았는데요. 다만 머스크사의 몰누피라비르는 부작용이 우려되어 18세 미만 청소년은 뼈 성장에 영향 주거나 임산부는 기형아 출산 우려가 있고 남자의 경우 정자세포에 영향을 주어 복용 이후 석 달 동안 피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화이자로 해야겠어요. 오미크론을 포함하여 5개 주요 변이를 세계 최초로 검사 한 번으로 판별할 수 있는 PCR 시약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하루 사이 16명이 추가돼 262명을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나라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기자와 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여러 조회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의 경우 14곳 80명에 달합니다. 올해 상반기만 검찰과 경찰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는 255만 9천여 건으로 이 중 96.6%는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것입니다. 이에 근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법 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 몽도 해변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9월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변에서 20대 남성이 7월에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중학생 2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해변활동 시 기상예보 파악과 함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한 것인데요.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 정부는 보이콧을 염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외교적 부담은 있을 듯합니다. 참 신경 쓰일 게 많아요. 25일 전국 곳곳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폭설과 제주 산지도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국 한파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온도 영하 14에서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5도입니다. 메타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